주제는 현업 담당자로부터 듣는 제조 R&D 연구개발용 클라우드 서비스의 효과입니다. 발표를 해주실 분이 세 분이신데요. BSG 파트너스의 백정인 이사님, LS 일렉트릭 DP 인프라팀 신범식 매니저님, 그리고 LS 오토모티브 PE 디벨롭먼트 정진희 책임 연구원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BSG 파트너스 백정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현업 담당자로부터 듣는 클라우드 R&D 클라우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업 담당자는 저희 신범식 매니저, LS 일렉트릭 신범식 매니저님하고 정진희 책임 연구원님, LS 오토모티브 정진희 책임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쪽에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범식 매니저님께서 LS 일렉트릭에서 클라우드를 적용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정진희 책임님께서 CA 워크플로우 중에서 그 EMC 해석 쪽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 사스 서비스인 NCS 게이트웨이를 활용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BSG 파트너스는 SAP로 시작한 파트너지만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AWS 클라우드 그리고 NCS 파트너사가 되면서 좀 더 굉장히 빠르게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잘 아시겠지만 AI가 최근 많이 발전하면서 미국에서 그런 그 큰 기사가 있었었죠. GPU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전기가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요즘 최근 핫하게 그 전력 송수신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국내 회사들이 굉장히 핫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LS 일렉트릭이고요. LS 오토모티브는 전장 1차 벤더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에 알게 모르게 많은 부품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고, 글로벌한 생산 라인을 구축하면서 서포트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그 IT 엔지니어 생활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그 사스 서비스 HPC 세일즈를 했습니다. 제가 HPC 엔지니어를 할 때 가장 궁금했던 점은 키스티 슈퍼컴퓨터를 수백억 들여가지고 슈퍼컴퓨터를 만드는데 도대체 이걸 누가 쓰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업종을 찾다가 그 HPC 엔드 유저의 접목이 있는 사스 세일즈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그때 저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 직업에서 큰 변환점을 준 분들이 저 두 분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2019년부터는 그 세일즈로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 2019년부터는 테크니션으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파는 입장에서 고객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구축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CA 엔지니어 서베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 2022년 NCS 시뮬레이션 데이에 나왔던 그런 서베이입니다. 대부분 원노드 잡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여전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부족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TCO, 총 소요 비용과 그리고 보안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심이 있느냐고 했을 때 당연히 하드웨어,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서베이는 2023년 디지털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NCS와 AWS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인데요. 내 제약된 자원으로 해석하기에 시간이 부족할 땐 어떤 작업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78%가 모델 크기를 줄이거나 구묘를 조절해 가지고 시간을 맞춘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설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CA 활동의 가장 현재 장벽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 2번은
진짜 현업에서 필드에서 뛰는 엔지니어의 답변이라면은 뒤에 있는 3, 4번은 약간 그 책임 수석급들, 의사결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밀린다. 그리고 경영진의 이해가 필요하다. 경영진의 이해가 충분하다라면은 저 우선순위도 밀리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이었고, 한국 서베이도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위쪽은 현업에 있는 CA 엔지니어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밑에 쪽에 있는 부분들은 그 조직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A 업무에 현재 선택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CA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워크스테이션에 작업을 하고 멀티노드나 싱글노드로 배치 작업을 돌리고, 그런 다음에 그 작업을 가지고서 포스트, 레포트를 만드는 포스트를 하는데요. 그게 오른쪽 편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이제 이아스 기반은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스 기반은 스케줄러나 그런 그 HPC를 구성하고 있는 컴포넌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저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는 영역이 사스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아스, 파스, 사스가 뒷장에도 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프로덕트로 어떻게 구현되느냐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열을 보시면은 워크스테이션 VDI, 싱글로드, 프리포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데스크탑 PC, 워크스테이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 편에 있는 부분들은 멀티노드, 그 배치로 한 500코어, 1000코어로 시뮬레이션 돌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앱스트림이라고 하는 워크스테이션 가상화와 엔시스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사스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시스 유저가 클라우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은 엔시스 게이트웨이를 활용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미리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 쉽게 디플로이를 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현장에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기 정진희 책임님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구성도 있는데요. 여기에 AWS의 구성도가 굉장히 좀 뭐 복잡해 보일 수도 있고 심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 부분들을 필드에서 다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은 엔시스 게이트웨이 서비스에서 해주는 영역이고요. 유저는 이제 계정 관리, 비용 관리 정도만 해주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이제 워크플로우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 저 BSG 부스에 오시면은 좀 상세하게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워크스테이션 가상화입니다. 워크스테이션 가상화가 위쪽에 있는 게 워크플로우가 온프레미스라면 이걸 클라우드로 왔을 때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HPC에서 생성된 많은 데이터들을 내부 인터널 통신을 통해 가지고 대량의 데이터를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회사의 네트워크 부하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큰 장점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신범식 매니저님께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응용 사례인데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번 저 POC 때 구현을 해가지고 디플로이를 한번 해본 내용입니다. 유저가 로그인하고 MFA로 로그인해서 워크스테이션 가상화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워크스테이션 가상화에서 HPC로 접근을 해가지고 여러 노드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지만 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신모희 매니저님 나오셔가지고 그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좀 레퍼런스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그 이어서 정진희 책임님께서 그 워크플로우에 대해 가지고 옵티마이즈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LS 일렉트릭의 신범식 매니저입니다. 지금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가 도대체 어떤 형태로 좀 발전되어 왔나를 한번 7, 8년 동안의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췄고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좀 엔지니어 입장 아니면 그거를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구나를 좀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설명하기 앞서 가지고 좀 낯간지럽게 알지도 잘 못하는 진화에 대해서 한번 좀 정의를 좀 내려봤습니다.
요즘 좀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생태계가 어떻게 진화되느냐가 저희가 지금 엔지니어의 환경이 어떻게 진화되는가를 한번 맞춰보니까 재밌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진화의 특징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선택, 하나는 유전적 다양성, 하나는 종의 변화와 분화, 하나는 진화의 비선형적 특성. 근데 그 각각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가장 적응성이 높은 개체가 가장 빨리 환경 변화에 적응함으로써 빠르게 진화를 하더라. 두 번째는 진화 자체는 뭔가 좀 더 나은 종이 된다기보다는 유전적으로 다양성의 분화로 이어지더라. 그 다음에 그거에 인해서 종의 변화와 분화가 이뤄지고, 그 다음에 특별히 항상 진화가 효율성이 높은 방향으로만 진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선형적인 요소들로 발전하더라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제가 4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한번 좀 볼게요. 예, 첫 번째는 저희 되게 좀 모자란 회사였습니다. 말로 하면은 LS 일렉은 엔지니어 자체가 그냥 워크스테이션 가지고 한정된 소프트웨어로 제한적인 요소를 가지고 일하라면은 그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일을 해왔던 회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접목되면서 엔지니어는 한마디로 유리천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엔지니어가 만든 유리천장 안에서 한마디로 시간 안에서 난 이런 해석을 끝낼 거야. 우리는 제품 개발하는데 이 정도 해석 시간이 걸리니까 이 해석 시간을 수용할 수 있으면 맡기고 수용하지 못할 거면 하지 마.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연구개발 운영 프로세스의 해석은 옵셔널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2016년도, 17년도에 굉장히 좋은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만났던 파트너는 AWS였고요. AWS가 저희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주거나 저희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지 못했었는데, 그 AWS의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분께서 미국에 있는 AWS 베이스로 운영하는 리스케일이라는 회사를 저희한테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침 그 회사의 CEO님께서 한국에 마침 오셨었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오자마자 말도 안 되는 제 영어를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CA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전에 HPC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저희가 그거 따라가면 되냐? 했을 때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들이 펼쳐졌고, 그 이야기들 안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다른 회사가 HPC를 운영하는 프로세스,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것들 자체에 벽을 아예 내가 생각하는 판으로 깰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바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대충 한번 POC 한번 해보고 2017년도에 저희가 전사 한번 도입을 해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 이유는 뭐냐면 작업을 기존의 한계가 없이, 유리천장의 한계 없이, 자원의 한계 없이 마구잡이로 던질 수가 있었다. 그 던질 수 있는 한계에서 이러면은 우리가 이걸로 다 끝난 거 아니야? 이거면 될 것 같은데? 했었던 상황이 한마디로 목마름으로 인해서 저희가 뭔가 한 발자국 더 나갔었던 그 스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텝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게 그 많은 데이터가 쏟아지는데 그걸 전처리 후처리하는 게 과거의 프로세스에 딱 얽매여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나의 업무의 그 워크플로우는 바꾸지 않은 채 자원만 보니까 자원만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사용자의 개념, 사용자의 환경 자체를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사용자의 워크플로우나 데이터의 관리 관점을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그때 저희가 좀 전에 발표해 주신 BSG에서 같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전처리 후처리의 단계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저희가 깔끔한 VDI 환경에서 VDI 환경을 접근하고, 거기서 엄청나게 큰 대용량의 프리포스트 데이터를 사내로 끌고 오지 말고 완전히 클라우드 안에서 다 전환시켜버리자. 움직일 수 있게 하자. 그랬더니 데이터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내 네트워크를 하나도 안 타고 클라우드 안에서만 다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로 든다면은 저 환경이 딱 갖춰지고 나서 한 개인이 해석을 1년에 한 1000건 정도를 진행했는데 30테라의 데이터를 쌓아버리시더라고요. 딱 한 분이. 그 정도로 한마디로 말하면 효용성이 증가가 엄청나게 되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에는 클라우드는 특정 플랫폼 서비스나 사스 서비스 하나에만 저희가 올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좀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저희 입맛에 맞게 잘 붙여봤더니 효과가 배가 되고 굉장히 다른 영향력들이 발생하더라라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저희가 끝이 안 나더라고요. 끝이 안 나서 이거는 참고로 저희가 구축했었던 화면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게 지금 제 개인 노트북인데요. 노트북 화면에서 VDI를 몇 개를 띄우든, 물론 이 안에 솔루션들은 다양한 회사들 것이 있죠. VDI를 몇 개를 띄우든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저 환경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HPC로 아까 말씀하셨던 줄 세움 없이, 기다림 없이, 대기 시간 없이 무제한적으로 던질 수 있는 환경까지 구축돼서 운영이 됐던 겁니다. 처음에 저걸 구축해가지고 운영했을 때 사용자들이 뭐라 했냐면은 클라우드 좀 불편해요. 조금 버벅거릴 때가 있는데 나 이런 거 환경 쓰기 싫어요 그랬는데 한 6년 7년 지나니까 그분들께서 해외 나가시고 해외 사업장 나가시고 노트북 가지고 다니시고 이제 그러시면서 이거 없으면 이제 일 못해요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최근에는 더 좋은 거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AI, ML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CA의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AI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쪽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을까? 좀 전에 NCS에서 심 AI를 발표하신 것처럼 결국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우리가 어딘가에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리포트 쓰고 끝나고 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그 비싼 돈 주고 만든 데이터는 어딘가에 재활용할 수 있어야 돼 라는 워크플로우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아마 제가 그렸던 게 2021년도, 2년도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이제 그려가지고 제일 위에 보시는 첫 번째 줄은 말로 하면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CA의 워크플로우였고 그 데이터를 두 번째 것들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제해서 운영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었고 마지막 부분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리얼타임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설계나 해석이나 견적이나 제조나 어떻게 실시간으로 활용하게 하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것들을 저희가 워크플로우 짜놓고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뭐냐면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을 한 2년 전에 만들었고요. 지금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이 좀 쉽게 얘기한다면 설계자가 설계하다가 이 데이터를 돌리면 설계 참조 데이터가 나오지가 아니라요. 저희의 관점은 뭐냐면 고객을 만나는 영업이 단지 몇 가지 얘기를 듣고 몇 가지 스펙을 정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바로 그 자리에서 고객한테 전달해 줄 수 있다. 고객 앞에서 당신이 원하는 스펙은 이 정도의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여드릴게요. 라는 부분까지를 가려고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올해 아마 9월 정도에 첫 번째 케이스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끝이 또 아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몇 분 아시는 분들도 얼굴 아시는 분들도 와서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한데 CA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CA의 데이터가 활용해서 앞단의 다양한 저희 고객하고의 접점 부분에서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을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데이터가 또 제조에 어떻게 연관되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만든 인프라하고 워크플로우가 제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믹스할 수 있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다양하게 한번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단지 CA 데이터, 그러니까 같이 HPC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을 단지 CA에 활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믹스해서 통합적으로 결국 제조가 자율제조, AI 자율제조 형태로 저희가 갈 수 있는 형태를 가져가려면 전반적으로 데이터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지를 여기다 같이 녹여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좀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데에서 제가 따로 발표할 예정이라서 여기까지만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왜 AWS였냐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내용에서 몇 가지 체크를 해봤는데 가장 적응성이 높은 개체라고 좀 부끄럽지만 말씀드린다면 저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적응성이 높은 개체라고 할게요.
굉장히 적응성이 높은 개체 분들이 말 그대로 만나서 돌연변이와 유전자 교환, 서로의 생각을 교환해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의 서로 다른 적응성으로 결국 진화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 근데 좀 뒤에 말씀드릴 지금 정진희 책임님께서 발표하실 내용은 같은 시작점이었는데 니즈에서 클라우드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끌고 가셨던 또 다른 요소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뭐가 바뀌었냐? 저는 아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 썼으니까 비용 아껴졌죠? 저희 비용 늘었습니다. 그럼 AWS가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일을 많이 해서 비용이 늘었습니다. 저는 핵심은 뭐냐면 한 분의 엔지니어가 일을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백단에 쓰는 인프라를 더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은 높아진다. 저는 그래서 클라우드를 비용을 아끼는 측면에서 쓰실 게 아니라 더 많은 일을 뽑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쓰셨으면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지니어가 하는 일들이 다 측정 가능하더라. 제가 지금 뒤에 정진희 매니저님의 지금 시간을 좀 더 쓰고 있는데, 좀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대되더라. 이런 부분들이 엔지니어가 스스로 지금 바뀌려고 한다. 엔지니어의 요구사항들이 과거 7년 전이 아니라 지금은 저한테 맨날 전화해서 이것 좀 바꿔주세요, 저것 좀 바꿔주세요. 이런 일이 안 됩니까? 라고 많이 묻더라. 이런 것들이 저희 회사에서 많이 변화들이 일어난 문화의 변화로 일어나더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진화란 진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LS 일렉트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전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엔지니어링 환경을 굉장히 다양한 환경으로 지금 바꿔냈던 다양성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진화는 모든 제가 뭐냐면 클라우드를 안 쓰는 회사는 뭐 별로 진화를 안 하는 회사, 클라우드를 쓰는 회사는 진화를 하는 회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뭐냐면 각자의 지금 위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진화를 하고 계시는 건 맞는데, 만약에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어떤 워크로드들이 있다면 한 번쯤 경험해 보시면 각자의 또 새로운 분기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정진희 매니저님께서 발표 바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LS 오토모티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진입니다. 제 페이지로 넘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발표가 많지가 않아서. 저는 처음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는지 좀 궁금했고요. 저는 여기 EMC라고 하는 이런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 사후 대책을 세우거나 사전 프로세스를 발전시키는 업무를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기존에는 주로 행동을 해서 혹은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희의 업무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이 엔지니어링의 방식이 많이 바뀔 거다라는 것을 그런 증거를 많이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초청된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자파 관련한 개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석을 하면서 해석에 대한 많은 장점 그리고 이제 단점도 부각이 되긴 하는데, 지극히 제 관점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석 자체가 불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회사에서 아무리 고성능의 컴퓨터라도 하지 못하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은 쓸모없는 데이터입니다. 아무리 해석 결과가 좋아도 시간 내에 어떤 방향성을 알려줘야 도움이 되는데, 그거를 못 해주면은 쓸모없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일단 해결하면은 오른편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이 기대되지 않을까, 새로운 업무 방식도 생기고 엔지니어링의 방식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인적 어떤 형태의 변화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버추얼 엔지니어링이라는 제가 용어를 썼는데, 이 부분도 뭐 AWS나 해석하고 매우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LS 오토모티브 전장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OEM사에서 많이 요구하고 앞으로의 변화가 나오는 워딩이 저 버추얼 엔지니어링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프라 준비, 또한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려는 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안받아서 NCS 게이트웨이라는 제품을 이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도 한 7, 8년 정도 AWS 제품을 가지고 해석은 해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저장소가 있고요. 여기에 필요한 윈도우즈 배경에서의 해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리눅스 OS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스케일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원하는 그 사양에 맞춰서 스마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그리고 이런 인프라를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했습니다. 반가웠고요. 제가 두 가지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왼쪽에 보시면 1-1과 1-2가 있습니다. 1-1과 2-2가 있는 게, 위에는 저희 그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50kW급 컨버터고요.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배터리에 충전하는 800V급 컨버터입니다. 현재 지난 이제 11월부터 EMC 개선을 해오고 있는 두 아이템인데, 현재 그 개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은 거는 보여드릴 수 없고, 이렇다라는 정도의 감만, 그런 느낌만 전달해 드리면 저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1에 있는 그 위에 보시면은 4가지 모델 혹은 그 이상의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해석은 전혀 의외의 결과를 보여줬고요.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그 NCS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전체 모델을 했는데, 저 모델의 크기는 실제 크기로 반영했을 때 수메타에 해당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른편에서와 같이 내부의 전자파가 얼마나 퍼졌는지, 개선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결과물과 같은 실제 제품을 해서 저희가 전자파 수치를 낮췄습니다. 또한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것도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맨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실드를 어떻게 보면 창조해낸 거죠. 이렇게 해서 차폐에 관련한 모델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개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가 어디에 많이 몰려 있냐라는 거를 추적하는 거에도 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누락시킨 게 있는데요. 여기에 1에서 1테라의 램이 필요하다는 그 표시를 해놓은 거는, 이 모델은 최소 1에서 2테라 이상, 그 다음에 아까 앞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1-1에 있는 그 모델은 더 커서 최소 4테라 정도의 그 컴퓨터가 이제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갑자기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준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클라우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결과물을 찾아냈고, 표시에 이제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붉은색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른편과 같이 가스켓을 이용해서 이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그걸 빌드업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이제 3가지의 키워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니까 주변에서는 저에 대해서 일단 뭐 스마트하다, 그든 빠른 해결이었다, 무엇보다도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다른 그런 엔지니어들하고 차별화가 되는 모습을 많이 보고, 가장 큰 변화가 그 해석 툴을 좀 쓰고 싶다, 교육해 줄 수 있느냐라는 문의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가지에 대한 어떤 키워드를 전달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버추얼 엔지니어링이 그 다음 화두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화두라고 보는데,
이런 쪽에 대한 더 많은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가 2017년에 두 분 뵙고 2018년에 코엑스에서 한번 행사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진희 책임님이 말씀하신 게 클라우드 이쪽 비즈니스 계속 하십시오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파트너 솔루션즈에 대해서 정리를 좀 드릴 텐데요. 이 장과 그 다음 장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 자리에서는. 왼쪽의 편은 BMT 했던 자료인데요. 현업에서 있는 워크스테이션 기반에 200시간 걸리던 게 클라우드에 500코어로 했을 때는 6.5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아래 장표는 클라우드에 있는 원노드를 썼을 때는 시간이 한 57시간 걸렸다라면은 528코어 11노드를 썼을 때는 시간이 6.5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비용 차는 24%만 났습니다. 24%의 비용을 더 내면은 8배, 약 9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장표는 BMT가 끝나고 실제 프로덕션 했는 고객이 저한테 장표로 만들어준 내용입니다. 이만큼의 효과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봤다. 이건 R&D에서 직접 장표를 작성해 주신 내용이고요. 예,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은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에서 내 워크로도 나의 회사의 주력 제품이 어떤지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경험이 많은 파트너를 통해 가지고 구현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워크스테이션 기반의 사용자를 위한 솔루션들은 이제 앱스트림 또는 나이스 DCV를 이용한 솔루션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배치잡 위주의 워크로드를 많이 사용을 하신다라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HPC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장점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BMT를 통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엔시스 유저들은 좀 더 쉽게 엔시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워크스테이션 가상화, 그리고 게이트웨이 그 슬럼 클러스를 이용해서 해석 업무를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자료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4시부터 저희 패널 세션이 있습니다. 패널 토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실제 리얼하게 Q&A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지금 Q&A 시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패널 토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